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마지막 올린 동영상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올린 동영상이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며칠 지났죠.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자, 이 동영상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동영상 시리즈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사증후군 시리즈, 두 번째가 균형잡기 시리즈, 세 번째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인데,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첫 번째,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시리즈 1번부터 112번까지 있는 동영상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시면서 끝까지 보신 분들, 그러니까 대사증후 시리즈 끝내고 균형잡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참고용으로 연구용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고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신 후에 필요하실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수건을 등에다가 기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왼쪽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해서 완전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해서 왼쪽 등짝에는 전체적으로 수건을 다 대고 오른쪽은 어깨부터 겨드랑이까지만 수건을 대서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등짝이 세기 때문에 왼쪽 등짝에 피가 더 잘 올 수 있도록 수건을 댄 겁니다. 그 밀착력, 그러니까 압착에 의한 에너지가 형성이 되도록 해서 그쪽으로 혈액이 더 많이 흘러오도록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처져 있는 오른쪽 폐가 어느 정도 들려주는 형태이고, 물론 여러분 개개인이나 저희 아내나 여러분 개개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효과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 전에 수건을 대기 전에는 허리가 상당히 많이 아팠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팠고, 허리가 아니고 척추가 아니고 그 양쪽 옆구리 뒤쪽 뻐근하게 묵직하게 찾아오는 그게 뻐근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막 누웠다가 일었을 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조금 걸으면 좀 괜찮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수건을 대고부터 또 운전할 때도 약간 그런 걸 응용을 해서 왼쪽 등짝에는 이렇게 뭔가 쿠션 같은 걸 약간 대고 오른쪽 등짝 위쪽에다가 약간 기역자 모양으로, 그죠? 쿠션 같은 거, 목 쿠션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하니까 운전할 때도 확실히 허리가 덜 아프고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상체 운동이 좀 필요해서 겨드랑이 운동, 어깨 위쪽 운동, 또 앞쪽 운동, 뒤쪽 운동. 특히 이렇게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운동이 굉장히 약하고, 우리가 물병 운동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한다라면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 더 필요하신 분은 더 하셔야 되겠지만 3번 정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겨드랑이 쪽이 운동이 상당히 안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말하니까 장농 쪽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 장농 손잡이 부분에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길게 잘라갖고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누워서 당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겨드랑이 운동이 된다. 겨드랑이 쪽으로 피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드랑이 이게 어깨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혈관의 크기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무시하고 계속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간격이 너무 커져요. 어깨 위쪽, 그러니까 막 승모근은 볼록 올라오는데
겨드랑이는 막 말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혈액이 순환이 안 돼 버린 거예요.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 전체에 부담을 느끼고 뭐 혈압이 올라간다든가 하여튼 몸살이 온다든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 그런 거 운동도 좀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이제 허리 아픈 거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누워서 그 운동을 했다 이게 아니고 상체 운동에 좀 관심을 더 가졌다는 겁니다. 팔굽혀펴기를 몇 차례 했으면 등 운동을 또 몇 차례 해주고, 또 그러면서 또 오른손 왼손을 어느 쪽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되는가, 자 이런 것도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제가 좀 느꼈던 현상들은, 이게 수건을 대고 혈액순환이 좀 왼쪽 등짝, 저는 왼팔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로 왼팔이 약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왼쪽 등짝도 약하고 겨드랑이 쪽도 약하고, 근데 모든 분들한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차이는 있지만 왼쪽이 약할 거라는 거는 분명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우리 몸에 문제가 개선이 자꾸 되게 되면, 혈액순환 쪽으로 개선이 되면 전반적으로 오른쪽 가슴 쪽으로 오는 피의 양이 점점 증가해진다. 다리도 마찬가지고, 다리의 문제가 개선이 돼도 상체로 올라오는데 오른쪽으로 올라오고, 뭐 창자 쪽에, 소장 쪽에 팽창이 풀리더라도, 팽창이 풀려서 창자에 붙들려 있던 피가 상체 쪽으로 올라오면 또 오른쪽으로 올라오고, 물론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오른손잡이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오른팔에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오른쪽으로 자꾸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원래는 제가 주로 왼손에 잠을 잘 때 500 정도를 차고 자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수건도 차고 우리가 골반 쪽에, 그죠? 골반뼈 앞쪽에다가 손수건 이런 거 끼워 놓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네 겹을 고정적으로 좀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두 겹은 조금 약한 것 같고, 오른쪽 골반 앞쪽, 그러니까 바지 속에다가 손수건, 행주 같은 걸 네 겹을 이렇게 하니까, 약간 두께 있는 손수건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행주도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면 같은, 그죠? 면으로 된 그런 저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오른쪽 다리 조작도 좀 그냥 조금 요즘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기도 하고, 그냥 해도 이제 왼팔 운동, 우리가 원판 돌리기나 이런 걸 하면서 또 이렇게 세트 운동도 하거든요. 저 운동장에 나가서 왼팔로만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내려가면 보통 한 4세트, 5세트, 한 번 하면 한 20번씩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저의 사례와 저희 아내의 사례는 다릅니다. 저희 아내는 왼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면 컨디션이 떨어져요. 자, 이거 제가 팽창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이 동영상은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구하는 자세로 들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팽창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왼팔 운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왼팔 운동을 진짜 많이 해도 괜찮아요. 하면 할수록 더 좋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매일 샤워를 할 때 이렇게 우통을 벗고 이렇게 전신 거울 앞에서 이렇게 팔뚝 이런 데를 좀 두께를 보거든요. 근데 왼팔 운동을 하는데 피가 오른쪽으로 자꾸 올라와서 그런지 이게 오른팔의 두께가, 아직도 왼팔 운동이 많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오른팔의 두께가 여전히 두꺼워요.
두껍고 눈으로 봐도 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러면서 아직 이건 우리가 내가 뭐 55년을 오른손잡이로 살았는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에 한번 기립근 균형 잡기 할 때 기립근을 이제 왼손에 잡고 이렇게 발바닥 어떻게 모양을 뭐 앞꿈치 뒤꿈치 딱 눌러놓고 기립근을 왼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바를 당기기도 하고 뭐 운동장에 가서 봉을 잡고 뒤로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기립근 운동을 하거든요. 기립근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그게 뭔가 이게 피가 쫙 올라오니까 오른쪽 상체 쪽으로 피가 오니까 기립근도 오른쪽으로 자꾸 약간씩 힘을 받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약간씩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은 기립근 운동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현재 팽창이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창자에 있는 팽창. 물론 예전에는 제가 뭐 이걸 한 지가 10년이 뭐 하여튼 가까이 넘어가는데 예전에는 팽창이 제 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제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초창기에는요, 한 달에 한두 번꼴은 꼭 팽창으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다는 게 뭐 길바닥에 쓰러진 게 아니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배가 이래 하복부 쪽이 아파서, 그냥 엉금엉금 기어, 이렇게 꾸부정하게 걸어 다니고, 조금만 걸어 다녀도 앉아야 되고, 누워야 되고, 그렇게 팽창이 한번 탁 걸리면, 뭐, 하루는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하루나 이틀 정도. 그런 것들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왔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해가 거듭되면 거듭서 내가 조심하고 팽창을 안 걸리게 내가 몸을 최대한 좀 적합하도록 이렇게 자꾸 노력하고 또 몸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초창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꼭 그렇게 팽창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더니만 이제 뭐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니까 원래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데 작년에 한 두 번 내지 많으면 세 번 정도 팽창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렇게 오른쪽 하복부 서해부 탈장이 있거든요. 사타구니 쪽으로 창자가 이게 복막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수술 자국으로 인한 후유증인데 물론 그 후유증이 없어도 서해부 탈장이 이제 맹장이 터지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으니까 그쪽이 팽창이 일어나면 막 통증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것도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누워서 이렇게 조정하고 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오른쪽 배 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원래도 한 두 번 정도 팽창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험하다가 사실은 실험을 안 하면 좀 내 몸이 좀 편할 수 있는데 저도 막 궁금한 게 생기고 또 힘들어하는 뭐 저희 아내도 힘들고 하니까 이런 걸 도와주려고 자꾸 연구를 해야 되니까 실험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면서 팽창을 딱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면 좀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시간이 제가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이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발전했죠. 10년 전과 비교하면 몸도 많이 좋아졌고 또 실력도 많이 늘었고 또 연구도 많이 발전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저처럼 팽창이 현재 전혀는 아니지만은 아주 조금만 영향을 미쳐서 그냥 왼팔 운동이 계속 해도 좋다 이런 경우가 있고 저희 아내처럼 왼팔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좋은데 조금만 많이 해버려도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러면 이걸 팽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다리나 왼쪽 옆구리나 이렇게 뭐 왼손 중량이나 이런 걸 적정 중량을 차고 이제 본인 딴에는 적정 중량을 차서 어느 정도 맞다고 싶은데
왼팔 운동을 하면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저는 왼팔 운동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고 뭐 이빨 닦을 때도 하고 막 눈에만 보이면 운동기구 있으면 가서 밀고 당기기도 하고 물론 피곤해서 쉴 때는 쉬지만 누워있을 때도 왼손에 무겁게 500이나 더 차고 많이 찰 때는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750을 차고 잤습니다. 750 차고 자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체 쪽으로 다리와 창자에서 올라오는 피가 상체 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자꾸 왼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느낌이 계속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해보면 좋다고 느끼면 좋은 거예요. 그죠? 몸이 가벼워지고 열이 좀 열감이 나고 체온이 좀 올라가고 따뜻해지고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나는 팽창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혹은 저처럼 팽창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자, 제 얘기를 할 때는 저 사람은 팽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방향이 계속 작동이 되면서 몸이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왼쪽 가슴, 왼쪽 팔이 가장 손해를 본 게 맞거든요. 왜? 계속 오른손잡이로 살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많이 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원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뭐 55년 걸린 걸 제가 뭐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 만에 회복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긴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무리해서 욕심을 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몸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수건, 등에다가 수건 놓는 것도 저도 밤에 이렇게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이게 몸이 혈액순환이 변화를 많이 일으키면서 불편해요. 한 30분, 1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 하다 보면 그만하고 싶어요. 옆으로 눕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순방향이니까 팽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왼쪽으로 눕고 싶어져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가끔씩은 오른쪽으로 눕고 싶어지기도 한답니다. 왼쪽으로 눕으면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팽창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는 거의 왼쪽으로 누우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오른쪽으로 그냥 잠깐 눕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거의 한 90%는 왼쪽으로 누우려고 하고, 똑바로 눕든지 왼쪽으로 누우려고. 저희 아내는 저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나쁘면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잠깐 눕기도 하고, 또, 오른쪽으로 눕는 걸 너무 오래 누우면 또 안 돼요. 좀 나빠진다 싶으면 빨리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특징이 뭔가 하면 이제 왼팔 쪽에 힘이 많이 가고 상체가 또 왼쪽 가슴 쪽으로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우면 좀 편한 경우가 더 많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무조건 왼쪽으로 누우면 좋으냐 또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죠? 그런 사실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연구하시는 분들, 몸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항상 배를 이렇게 만져보든가, 왼팔 운동을 해서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그걸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제 제가 동영상을 이 얘기도 여러 번 해드렸고, 그죠?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 행동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동영상을 표준 동영상, 그러니까 어떤 대사 제목을 회복 과정의 표준 동영상으로 삼아 달라고 한 거는 저의 사례와 저희 아내의 사례를 비교를 해가면서 또 저와 저희 아내의 몸과 여러분의 몸은 조금씩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저 덕산의 교회에 갔다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임이 있어서 갔다 오기로 했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첫 모임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참석하는 첫 모임이었어요. 그전에도 그분들은 계속 모임을 갖고 있었고, 제가 가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초대를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 왔고, 이제 모임이 한 8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 사례를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제 발바닥,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저희 아내와 비슷한, 그러니까 왼발이 뒷발인 분이에요. 왼발이 뒷발인 분인데,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잖아요.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왼발이 뒷발인 사람은 왼발 앞꿈치가 발가락 쪽이 약하고 안쪽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발이 앞발이기 때문에 뒤꿈치가 약하고 바깥쪽이 약하다. 제가 동영상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외적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왠가, 그러니까 이분은 왼발이 뒷발인 분인데, 그러니까 왼발은 앞꿈치가 약하고 안쪽이 약한 게 맞았어요. 근데 이 오른발은 뒤꿈치는 약한데, 바깥쪽이 약한 게 아니고, 안쪽이 약한 거야. 약간 O자예요. 그러니까, 안짱다리 같은, 오른쪽 다리에 안짱다리 같은 그런 형태가 성립이 돼갖고, 다리 모양이 그렇게 돼서, 신발을 보더라도 이래 바깥쪽으로, 발바닥, 신발 바깥쪽으로 많이 이렇게 달아야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고, 뭐 이분도 이제 한 지가 꽤 오래 되신 분인데도, 그래 하여튼, 왼발이 뒷발이니까 오른발 앞꿈치와 안쪽에 힘주고, 오른발은 뒤꿈치와 바깥쪽으로 힘을 주고 하니까, 자꾸 오른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발바닥이 이렇게, 오른발이 자꾸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여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듣기는 들었었는데,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분 얘기로는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지혜로우신 분이죠. 나는 다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하니까, 기도하시고 했겠죠. 그래, 하여튼, 오른발을 뒤꿈치와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니까 다리가 꺾이는, 발목이 꺾이는 현상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컨디션이 더 낫더라.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표준적으로 말했는가 보는 약간 다른 상황인 거예요. 다른 상황. 그죠? 발목이 바깥쪽으로, 오른쪽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인다는 건 바깥쪽이 세다라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피가 너무 흘러가고 안쪽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오른발은 뒤꿈치에 힘을 주고 바깥쪽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힘을 주고, 또 모래주머니를 찬 것도 약간 안쪽으로 약간 중량을 조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이제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뭐 사소한지 뭐 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구자의 자세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고 할 수 있다라면 기도를 하셔서 문제의 원인을 자꾸 찾아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반듯하게 만들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피가 안 가는 쪽으로 피를 보내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피가 많이 가는 쪽을 피를 좀 적게 가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자꾸 돌아가면 왼쪽으로 자꾸 돌려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없을 때 모래주머니 중량을 조금 올려주면 힘이 생기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죠? 옆구리가 뭐 왼쪽이 좀 약하다, 뭐 이럴 때 옆구리 중량을 조금 올려줘도 5g씩 올려줘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 다리가 뒤로 자꾸 처진다 그러면 골반 쪽에 손수건을 대주면, 오른쪽 골반 쪽에 손수건을 대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획기적으로 갑자기 건강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아주 특이한 경우, 아주 희귀한 경우, 또 그렇다고 그분이 계속 건강하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는 좀 건강에 대한 인식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뭐 보충제를 먹으니까 건강해졌어요. 뭐 비타민을 많이 먹으니까 건강해졌어요. 뭐 효과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비타민 먹습니다. 비타민 C 먹습니다. 하루에 1개 정도 먹습니다. 그냥 그 저 혈액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 때문에 떡지는 걸 혈액 피떡 생기는 걸 좀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또 물론 비타민은 또 좋은 거니까 그죠? 하루에 1개 정도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 하여튼 근데 그거 자체가 비타민 자체가 내 몸을 뭐 고쳐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뭐 생각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 내 몸을 반듯하게 만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정상들, 병적인 부분들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약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몸을 통해서 느끼는 바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이 허벅지, 그 앞쪽 허벅지 있잖아요. 앞쪽 허벅지가 두께 테스트를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앞쪽 허벅지 두께 테스트. 저는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약해요. 왜냐하면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뒷발이라는 건 오른쪽 다리 뒤쪽 허벅지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앞쪽 허벅지가 약해요. 왼쪽 허벅지보다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약 8mm 정도로 얇아요. 앞쪽이. 저희 아내는 왼쪽 앞쪽 허벅지가 얇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두께를 재보면 저희 아내는 8mm가 아니고 거의 1cm 정도 얇아요. 저보다 훨씬 더 얇더라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왼쪽 앞쪽 허벅지가 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죠. 그쪽으로 피가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왼쪽 다리 중량을 저보다 훨씬 더 무겁게 차고 있는 거예요. 무겁게 차고 있고.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시범 동작 어디 유튜브 그 운동 그 쇼츠 동영상에서 이렇게 하나 봤다는데 해보니까 좋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 해봤는데 뭔가 말이 되더라고요. 말이 되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피가 안 가는 쪽으로 약한 쪽으로 피를 보내주면 뭐라도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지만은 0.1이라도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이거는 발의 메커니즘은 이런 거예요. 발을, 이제 제가 앞꿈치를 누르면 앞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와요. 앞꿈치를 누르면. 자, 발가락 쪽을 누르면 앞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고, 뒤꿈치를 누르면 뒤쪽 허벅지가 더 힘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냥 똑바로 선 채로 이렇게 하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왠가 하면 앞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면 앞쪽 뒤쪽 균형 잡히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이를 두면서 힘을 가해줘야 그쪽 근육이 약간 단련이 돼요. 단련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헬스장에 만약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게 우리가 의자 같은 데 앉아서 다리 근육을 강화해 준 다음에 발바닥을 이게 패드 같은 데 이렇게 발 받침 같은 데 올려갖고 이렇게 쭉 밀었다가 풀었다 하면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힘이 많이 도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앞쪽 허벅지가 약한 쪽은 앞꿈치를 위주로 눌러서 그런 운동을 하면 개선 효과가 있어요. 뒤쪽이 약하신 분들은 뒤꿈치를 누르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은 앞꿈치, 왼발은 뒤꿈치를 누르면서 꽉꽉 이렇게 밀었다가 풀었다가 밀었다 풀었다 하면 개선이 되겠죠. 자, 연구하는 자세로 들어보세요. 근데 헬스장에 못 가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운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보이실라고.
자, 이런 벽면에 이래 있잖아요. 벽면에 이래 있으면 벽면에다가 이렇게 써 있으면 이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요. 이렇게 뭐 양손을 이렇게 딱 뭐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벽에다가 뭐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주먹을 쥐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쪽이 오른발이거든요. 오른발은 앞꿈치 쪽으로 이렇게 힘을 탁 주고, 왼발은 뒤로, 왼쪽 다리는 뒤로 빼서 약간 뒤쪽으로 민다.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뒤쪽으로 민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를 주는 겁니다. 기울기 주면 벽을 민다라는 느낌으로 오른발은 앞꿈치를 누르고 왼발은 뒤로 민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자동차가 뭐 펑크가 났다든가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뒤에 좀 밀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는 약간 그거 응용 동작이에요. 그 쇼츠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굽혀펴기 약간 하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오른발은, 저는 오른발을 앞으로 보내서 앞꿈치를 눌러야 되고, 저희 아내는 왼발을 앞으로 보내서 앞꿈치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앞꿈치를 누르면 앞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고, 뒤꿈치를 누르면 뒤쪽 허벅지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밀면서 앞꿈치, 뒤꿈치를 약간 구분해서 다리에 힘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꾹꾹 이렇게 힘을 준다는 느낌을 주면, 그래 하면서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앞꿈치를 누르고 앞쪽 허벅지를 만지면 땡땡해요. 뒤쪽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그러면 말랑말랑하다고 느낄 겁니다. 반대로 뒷발은 뒤쪽 허벅지가 더 힘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앞쪽이 워낙 센 사람은 같이 앞쪽도 힘이 오기는 하는데,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앞쪽이 약해지고 뒤쪽이 더 세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들 이제 각자가 차이가 느껴지면 개선을 해주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나타나 있는 문제들, 어떤 현상들은 문제점들은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면서 그걸 하루에 한 번 정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개선해 준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꼭 가지셔야 되고, 자, 그냥 생각나서 제가 운동하면서 여러분 내가 동영상을 찍으면 이 얘기도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잊어버렸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 오른쪽 어깨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오른쪽 폐가 처져 있기 때문에 들고 있다고 해서 폐가 막 알아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폐가 약간 들려요. 약간 들리면서 오른쪽 어깨 들고 있으면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약간이라도 들려있는 상황에서는 대장과 소장 간의 소통이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게 일어나고, 오른쪽 폐가 약간 들려있으면 창자도 약간 편안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예. 오른쪽 어깨를 들고 있으면 좋고, 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자, 머리 문제, 이게요. 제가 항상 두 가지, 아까 얘기 팽창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빠뜨릴까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거의 오른쪽 머리만 눌러요. 오른쪽 앞이마, 대각선, 옆, 뒤, 오른쪽만 거의 눌러요. 근데요, 저희 아내는 오른쪽만 누르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가끔씩은 왼쪽도 눌러줘야 돼요. 왼쪽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럴 때 왼쪽을 눌러주면 또 좋다고 합니다. 이게 팽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팽창이 있는 분들은 뭔가 순방향으로 작동을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순방향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 팽창으로 인해서 걸린다. 저는 순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약한 부분으로 계속 공략을 해주면 자꾸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는 이 순방향 쪽으로 좀 조금만 밀어붙여도 좋았어 이래 해보면 금방 안 좋아져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순방향이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순방향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팽창이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의 순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멈추게 만드니까
제가 그랬죠. 팽창이 있으면 위로 피가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조금밖에 못 올라온다. 적은 양이 올라오면서 오른쪽으로 조금. 근데 왼손 운동을 많이 해버리면 결국 오른쪽이 부족해져 버려요. 피가 오른쪽으로 계속 많이 올라오면 다리나 창자 문제를 개선해서 오른쪽으로 쫙 올라오면 왼팔 운동을 많이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자꾸 생겨요. 자, 이 말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팽창이 있으면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조금 올라온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올라오는데 조금 올라오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오는데 왼쪽은 거의 잘 못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왼팔 운동을 해보면 왼팔 운동을 한 10번만 이렇게 밀고 당겨도 한 10번 정도는 괜찮은데 이거 좋아서 한 번 더 해보면 안 좋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른팔 운동을 해보면 오히려 또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오른팔 운동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갔던 게 오른쪽으로 또 오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대로 균형을 맞춰주니까 좋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또 최근에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최근에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게 왼팔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왼팔을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러면 영향이 이 왼쪽 다리에 있던 피가 또 왼쪽 상체 쪽으로 또 왜냐하면 여기에 힘을 주면 오른쪽 가슴에서도 왼쪽으로 오지만은 왼쪽 다리에 있던 피도 올라오고 오른쪽 다리에 있는 피도 올라오게 되는데 왼쪽 다리에 있는 피가 이게 왼쪽 상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왼쪽 다리가 약간 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그걸 조금 좀 다리가 상당히 편안해져서 좀 무시하면서 이렇게 한 몇 주 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왼쪽 다리가 제가 최근에 왼쪽 다리 중량을 한 55까지 올렸거든요. 물론 오른쪽 다리에도 그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와샤를 올리는 바람에 10g을 더 올려서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55까지 올라왔는데 그 전에 내가 25g, 30g 이렇게 차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맞았는데 그때는 왼쪽 다리 운동하고 옆구리 운동을 많이 해주던 때였어요. 그래서 좀 오바도 걸리고 해서 25g, 30g 계속 있었는데 시간이 왼팔 운동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왼쪽 다리가 약간 부실해지는 느낌을 조금씩 받았는데 또 특히 이렇게 덕산이나 이렇게 장거리 차를 타고 가면 다리 운동이 거의 안 돼요. 그죠? 일어서서 걸어야 왼쪽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다리 운동이 힘을 주기가 좀 어려워요. 또 사람이 몸이 편하게 이래 있으면 막 운동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또 차에 있으면 또 다른 운동도 다 안 되죠. 그죠? 다 안 되니까 밸런스도 좀 깨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후유증이 좀 있기는 있어요. 저도 갔다 오면. 근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왼쪽 다리가 좀 약하다. 그런데 중량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내가 좀 잊은 게 있었다 해서 옆구리를 조금 내가 너무 무신경했던 거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왼발을 바깥쪽하고 뒤쪽에 약간 힘을 주고 이렇게 옆으로도 걷기도 하고 이렇게 왼발 바깥쪽에 힘을 주고 골반을 이렇게 밀어야죠. 왼쪽 골반이 좀 약해진 느낌도 들고 다리도 좀 약해진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은 안쪽, 왼발은 바깥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걷고 그 어떤 때는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이 약하다 싶으면 막 제가 이렇게 되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왼발에만 힘을 주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것도요 약간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왼발이 뒤꿈치가 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왼발이 이제 이게 앞꿈치가 약한 사람과 뒤꿈치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왼발이 앞발이기 때문에 뒤꿈치가 약해요. 뒤꿈치가 약하면 몸을 이렇게 약간 무릎을 굳히면서 뒤꿈치에 힘을 주고 무릎을 굽히면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숙여주면 이 둔부 쪽으로 이쪽으로 힘이 탁 가야 돼요. 그게 뒤쪽 허벅지도 강화되고.
근데 이 상태에서 뒤로 젖혀버리면 또 앞쪽 허벅지가 세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왼쪽 다리 뒤쪽 허벅지가 강화가 돼요. 아까 원래하고 약간은 비슷한데 작동을 이렇게 하면 뒤쪽 허벅지가 이 상체를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좀 굽히기도 하고 이렇게 오른쪽 다리 쳐주면서 골반 밀고 오른쪽 다리 쳐주면서 골반 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걸어 다니니까 또 옆으로도 이렇게 걸어보고 하니까 다시 왼쪽 다리가 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왼쪽 다리는 좀 굽혀주기, 무릎을 좀 굽혀주기도 하고 오른쪽 다리는 자꾸 이렇게 피를 빼주기도 하고 다리 동작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에 얘기했으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를 좀 관심을 가져주니까 다시 그 왼쪽 다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슬슬 사라지고 이제 중량을 안 올려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그걸 하루 이틀 하니까 이제 오른쪽 다리가 약간 약해지는 그런 느낌마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량을 계속 올릴 필요는 없겠다 해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있고. 자, 저는 순방향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케이스고, 저희 아내는 순방향 맞기는 맞는데 제대로 안 먹혀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컨디션이 아주 좋은 거 아니고, 컨디션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좋을 때는 좋았다가 또 나쁠 때는 확 나빠졌다가, 그렇게 있는데, 어떤, 자, 팽창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세요. 팽창이 있으면요, 뭔가 한쪽 방향으로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팽창이 심하게 작동이 되면, 우리 전반적으로 오른쪽은 약하게 차고, 왼쪽 라인은 오른쪽에 비해서 더 무겁게 차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은 뭐 오른손 70, 오른발 70 뭐 이런데 왼발은 그거보다 더 무겁게 차잖아요. 근데 팽창이 없는 분들은 필요한 중량을 딱 차면 그걸로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제가 여러 번 봤고, 팽창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치시는 분들은 그 중량만 차줘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져 버리고 그런 사례를 봤고, 팽창이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은 컨디션이 생각만큼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만약 팽창이 없는 분들은 막 적정 중량을 딱 차면 컨디션이 막 60점, 막 70점까지 이렇게 원래가 한 40점, 30점이었다라면 한 60점, 70점까지 수직 상승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팽창이 심하게 있는 분들은 왼쪽에 적정 중량이라고 생각하고 찾는데도 컨디션이 50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그럼 팽창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팽창이 걸려있는 요인들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른쪽 폐가 처지더라, 혹은 양쪽 폐가 다 처지더라. 제가 무조건 오른쪽 폐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왼쪽 폐가 처질 수도 있고, 근데 왼쪽 폐가 처졌든 오른쪽 폐가 처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 처졌던 폐가 올라온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는 왼쪽이 처졌는가 아닌가, 저 사람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폐가 처졌든 왼쪽 폐가 처졌든 아니면 양쪽 폐가 처졌든 전반적으로 오른쪽 폐가 처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용적률이 오른쪽 폐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특이한 신체 구조로 그게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근데 혈액순환이 되면 폐에서 피가 자꾸 몸 전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폐가 작아지면서 자꾸 횡격막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지, 뭐,
폐를 들어주는 방법이 없나 자꾸 이렇게 들어가시면 곤란해요. 그죠? 이 오른쪽 폐를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는 오른쪽 폐가 처졌다라는 가정하에 약간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고, 또 약간이나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어깨를 쳐보기도 하고, 우리가 오른팔을 이렇게 자꾸 들었다 해주면, 요 혈자리를 잡고 하면 더 좋다고 했죠. 이렇게 해주면 폐가 좀 들리는 성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걸 해갖고 뭐 폐가 들려서 안 내려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혈액순환이 안 되는 지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량 문제나 이제 팽창이 있는 경우는 중량 문제도 중량 문제고 운동 문제도 그러니까 일관성이 한쪽 방향. 계속 왼쪽 운동을 해야 되냐, 계속 왼쪽 중량을 올려야 되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적정 중량이라는 게 팽창이 심하게 있을 때는, 물론요, 팽창도, 팽창이 아주 약한 팽창이냐, 또 뭐 팽창이 뭐 좀 중간 정도로 세게 나타난 팽창이냐, 아주 세게 난 팽창이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팽창이 한 개만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 세 개가 있느냐, 아니면 다섯, 여섯 개가 있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팽창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뭔가 해도 잘 안 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통하는 경향인데, 근데 어떻게 하든 우리가 혈액순환을 자꾸 개선해주면 폐가 들려요. 폐가 들리면 대장과 소장 간의 소통, 그러니까 가스나 혈액의 이동이 원활해지기 시작하면 팽창이 조금씩 풀려나가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자꾸 개선을 해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약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자꾸 그쪽으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 등짝에다가 이렇게 해보는 것도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등짝이 세니까 왼쪽 등짝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폐가 좀 더 들리더라. 저희 아내 같은 거 폐가 더 들리니까 허리도 안 아파지더라. 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폐를 들어줬는데 왜 옆구리가 안 아파지느냐 이겁니다. 물론 상체 운동도 해줬습니다. 상체 운동, 스트레칭 바 당기는 것도 해줬고, 등 운동도 해줬고, 뭐 팔굽혀 펴기도 하고, 밸런스를 잡으면서, 그죠? 저희 아내한테 해준 얘기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왼팔 운동, 당신은 순방향은 순방향인데 무조건 왼팔 운동만 하면 안 된다. 왼팔 운동 하다가 좀 나빠지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왼팔 운동을 딱 즉각적으로 멈추고 오른팔 운동을 좀 하든가,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좀 흔들어 본다든가, 오른손에 뭐 모래주머니를 좀 250이나 500짜리 모래주머니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질 거다. 왠가 팽창이 풀리기 전까지는 한쪽으로 계속 몰아갈 수가 없어요. 자, 팔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무조건 무겁게 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오른손보다 왼손을, 팽창이 있든 없든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무겁게 차는 건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팽창이 있든 없든 오른 발목보다 왼쪽 발목을 더 무겁게 차는 것도 맞습니다. 옆구리도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 옆구리보다는 왼쪽 옆구리를 조금이라도 더 차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제가 만약에 이게 시행착오였는지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저 균형 잡기 상황에서 뭔가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초창기에 이렇게 발의 형태를 보고 오른쪽 옆구리에 찼던 모래주머니를 찼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채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채웠는데 좋다고 했어요. 그걸 채우고도 거의 한 2주 정도, 2주,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채우고 있고, 또 옆구리에다가 누워있을 때 물병도 기대고 있으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팽창의 원리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팔에 대한 설명은 일단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팔에 대한 설명은. 머리도 저희 아내는 오른쪽 머리만 누르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로 오른쪽 머리를 많이 누르는데 가끔씩은 왼쪽 머리도 누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는 거의 99%는 오른쪽 머리를 주로 누릅니다. 아니, 99%는 아니 95%.
가끔씩은 왼쪽 머리도 저도 한 번씩 눌러줍니다. 그냥 밸런스가 혹시나 안 맞나 싶어서 확인차 눌러줍니다. 근데 거의 저는 오른쪽을 누르고 저희 아내는 오른쪽을 많이 누르는데 가끔씩 왼쪽도 눌러준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팔은 저는 거의 저도 이제 팔 세트 운동을 할 때는 오른팔로 뭐 앞으로 4번, 5번 밀고 옆에서 4번, 5번 당기고 8세트 운동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는 해줍니다. 오른팔 운동도 약간은 해줍니다. 근데 거의 왼팔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세트 운동 할 때마다 오른팔 운동도 해주고 왼팔 운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트 운동을 5번 하면 오른팔 운동 5번 합니다. 그죠? 저는 하루에 오른팔 운동 한 2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옆구리도 이게 팽창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복부 배에 어느 구석에 소장 어느 구석에 풍선처럼 풍선이 우리 옛날에 막대 풍선 이렇게 뭐 쇼할 때 보면 이렇게 바람을 쏙 불어서 이쪽에 뻥 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잡고 이게 그 부풀리는 거죠. 그죠? 그런 창자도 어떻게 보면 길게 된 막대 풍선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상단에 뭔가가 뽕 하고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 돼버리면 이제 창자가 잘 안 움직여요. 왜? 창자 전체에 압력에 불균형이 생겨서. 응? 그리고 수도 호스에 이제 쭉 이랬는데 만약 수도 호스가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부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이 그렇게 잘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막 부극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주변에는. 그러면서 이제 물의 흐름이 약해져 버리고 이상해져 버리고 막 소리도 내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창자 내의 밸런스가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할 때 밸런스를 잡아놨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운동을 잘 안 했다든가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다든가 나쁜 자세를 계속 하고 있었다든가 과식을 하고 잤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은 알 수가 없는데 팽창이 이렇게 가운데 딱 이렇게 있으면 이게 팽창이라는 거는 어떤 딱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오른쪽 치우쳐 있을 수도 있고 아랫배에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윗배 쪽으로 있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거 팽창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저희 아내를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때는 팽창이 좀 약하게 작동되고 있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컨디션이 또 상당히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창자가 돌덩이처럼 땡땡하게 굳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막 머리도 이렇게 쪼그라들고 막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대요. 그 창자에서 혈액순환이 안 돼 보니까 위로 피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지면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하든 밸런스를 잡아보려고 다리 중량도 이렇게 건드려 보기도 하고 또 보충을 해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왼팔 운동이나 오른팔 운동을 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좋게끔 자꾸 만들어주면 결국은 싹 살아나요. 결국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약한 부분을 좀 강화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약한 부분을 강화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주고 모래주머니의 중량을 건드려주고 왼팔 운동하다가 또 오른팔 운동했다가 또 이게 옆구리 문제가요. 이게 팽창이라는 게 왼쪽 옆구리에 차 이쪽이 왼쪽이에요. 왼쪽 옆구리에 차면 창자 그러니까 대장은 결국은 소장이 가운데 이래 있으면 위장에서 소장은 일단 위장에서 창자가 이렇게 나와서 약간 오른쪽으로 갔다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서 공장이라고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또 오른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돌다가 맹장을 통해서 대장 오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대장하고 소장을 만나는 지점은 오른쪽 옆구리예요. 골반뼈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대장과 맹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에 찬다라는 거는 소장 전체에 있는 힘을 왼쪽으로 뭔가 약간 힘이 작동하게끔 끌어준다라는 거예요. 끌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저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팽창이 없는 사람은 약한 중량,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옆구리에 55g을 찼거든요. 발목에도 55g을 찼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최근에 이제 중량 변화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희 아내는 지금 아마 왼쪽 다리에 한 540 정도, 56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10까지 내려갔다가 또 팽창 문제를 풀려고 오르락. 저희 아내는 계속 중량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 먹히면 또 내리면 또 편했다가 또 부족해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이 계속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야 될 때는 올라와야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지금 왼쪽 다리 한 560인가 그래 돼 있고 왼쪽 옆구리는 한 250 정도밖에 안 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방향을 얘기할 때는 저의 사례를 얘기할 때는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를 동일하게 차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차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사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저희 아내는 팽창이 최소한 5개는 넘어요. 좀 심각합니다. 좀 심각하고 힘들어요. 저희 아내 진짜 힘들고 제가 연구하기에도 되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옆에서 지켜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도 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똑같이 차니까 당신도 똑같이 차봐 이랬는데 안 좋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안 좋대요. 그래서 이제 팽창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는 한 560 정도 차고 옆구리는 한 250 정도, 250을 넘기면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팽창이 가운데 있는데 왼쪽 옆구리가 이제 필요한 중량, 적정 중량을 한 250 정도 찾으면 이게 뭔가 왼쪽으로 약간의 흐름이 생겨요. 근데 그래서 260을 차거나 270을 차면 흐름이 아니고 뭔가 팽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 이렇게 팽창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쪽이 왼쪽입니다. 이게 동그란 팽창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왼쪽에 모래주머니를 차면 팽창이 이렇게 오른쪽은 그대로인데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동글방할 때는 이 팽창이 단단한 거예요. 그죠? 단단한 겁니다. 세력이. 근데 왼쪽에 중량을 찾으면 약간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약간 풀어진 느낌에서 약간 흐름이 생겨요. 흐름이 왼쪽으로. 우리가 왼쪽으로 좀 가져야 되거든요. 오른쪽이 세기 때문에. 적당한 중량을 차면 약간의 흐름이 생기면서 뭔가 컨디션이 조금 좋다고 느껴요. 팽창이 있는 분들은. 근데 이게 250 정도가 적정 중량인데 만약 270 정도를 차면 이게 더 당길 거 아닙니까? 더 늘어나는데 오른쪽에서는 안 풀어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안 풀어주니까 이게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창자가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시 중량을 270에서 250으로 내리면 살짝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누워있을 때 왼쪽 옆구리나 이렇게 물병을 기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부족하다면 기대 보세요. 기대서 좋으면 기대고 나쁘면 풀어주세요. 이런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누워서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옆구리에 이렇게 대보면 옆구리에 물병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골반 뼈 있는데 이렇게 대잖아요. 골반 뼈 위에다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물병 꼭다리를 아래로 하고 이 지점을 골반 뼈에다가 이렇게 대잖아요. 그 물병을 대서 좋다고 할 때가 있고 물병을 대면 더 나쁘다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물병을 2개를 대면 좋다고 할 때가 있고 1개만 대면 또 좋다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빼야 좋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팽창으로 인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잘 경험해보지 못해. 저는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계속 하다가 나빠지면 빼버리면 난 끝인데 저희 아내는 이게 덜쭉날쭉한 거예요. 심지어 이쪽으로 막 물병을 대면 되게 나쁘잖아요. 왼쪽으로 대면 나쁘다고 생각해서 빼보면 좀 좋은데 그래도 좀 이상해서 오른쪽에다가 반대에 딱 대면 또 좋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동글방 하던 팽창이 왼쪽으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당겨버리면 긴장감이 올라요. 긴장감이. 그럴 때 오른쪽으로 또 살짝 당겨보면 이게 싹 오른쪽이 싹 이렇게 팽팽하던 것이 싹 풀리면서 이렇게 팽창이 느슨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추론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추론을 해봅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냥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쪽으로만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배가 단단해지고 긴장감이 든다고 하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닐까. 가운데 팽창이 있는데 이쪽으로 살짝 당기면 뭔가 흐름이 생겨서 가는데 너무 세게 당겨도 팽팽해져 버려요. 안 당겨오려고 버티는 거야, 여기서. 근데 이럴 때 오른쪽으로 또 살 당겨주면 여기는 살짝 좀 약하게 해서 오른쪽으로 살 당겨주면 또 좋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팽창이 살짝 약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팽창을 완전히 풀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팽창을 풀기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게 팽창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날은 왼쪽 옆구리에 차도 좋고 어떤 날은 오른쪽 옆구리에 모래주머니를 차도 좋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좋다고 느낀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팽창이 있든 없든 왼쪽 옆구리에 적당하게 차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팽창이 있는 사람들은 왼쪽 옆구리에 과도하게 차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차도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오른쪽이 세기 때문에 오른쪽 팔이나 가슴이나 다리가 세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그게 계속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많아져 버리면 결국은 후퇴가 돼 버려요. 물병 정도는 누워서 잠깐 5분 정도 만약에 왼쪽으로 해서 나쁘면 한 5분 정도 2분 정도 5분 정도는 물병을 오른쪽에 잠깐 기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몸이 안 좋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기대 놓으면 뭔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저희 아내가 있대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왼쪽에 기대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팽창이 있는 사람은 저희 아내는 그 세로로 놓는 거 있잖아요. 보충할 때 가로로 놓을 때는 이제 그 처음에 하는 그런 보충이고 저희 아내는 지금 가로로는 잘 안 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세로로 이렇게 놓는데 왜냐 윗배가 살아났기 때문에 윗배는 살아나 있는데 팽창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뭐 한 1kg 넣고 오른쪽에 250 놓을 때도 있고 왼쪽에 500 놓고 오른쪽에 250 놓을 때도 있고 왼쪽을 주로 많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팽창이 있든 없든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양쪽 다 500, 500 놓을 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왼쪽으로 너무 당겨버리면 긴장감이 생겨서 똑같이 놓으면 좋을 때가 있는데 똑같이 또 계속 놓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오른쪽 똑같이 놓으면 결국 오른쪽이 이겨버려요. 필요에 따라 오른쪽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오른쪽을 좋다고 계속 오른쪽 올려놓고 잡버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죠? 물론 저는 오른쪽 소장에 한동안 올려놨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팽창이 없고 이 오른쪽 소장 쪽이 좀 약한 그런 케이스가 됐었기 때문에 저 예전 동영상 보면 저는 오른쪽 배에다가 250을 올려놓고 잤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올리고 있지만은 제 안에는 팽창이 있는 상황이고 왼발이 뒷발인 상황에서 세로로 배에 양쪽 배에 이렇게 왼쪽 배에 세로 올리고 오른쪽 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뭔가 배가 팽창이 약간 풀리면서 편안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량 변화는 여러분들이 느낌 따라 하는데 비슷하게 올릴 수도 있고 왼쪽을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왼쪽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쪽이 더 컨디션적으로 좋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왼쪽을 더 줬는데도 나쁘다 그러면 똑같이 줘도 되고 그죠? 어떤 때는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누워서 옆구리가 아니죠 골반뼈에다가 이렇게 물병을 기대 놓으면 좋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먹힘 현상이나 갇힘 현상이 생기면 반대로 좀 풀어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옆구리는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아내도 오른쪽 옆구리에 한 3주 정도 차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왼쪽 옆구리로 다시 돌려 채우니까 또 왼쪽 옆구리 차니까 또 좋다고 했거든요. 그 이게 팽창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오른쪽 옆구리에 저도 오른쪽 옆구리에 이제 왼쪽으로 너무 심하게 가서 오른쪽 옆구리에 차본 적은 있는데 그때도 저도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왼비가 돼서 풀어주는 용도로 오른쪽 옆구리에 찼지 그죠? 저희 아내하고 상황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은 저도 제가 느끼는 바, 연구하는 바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어주십시오. 그죠? 지금 제가 머리 얘기 끝났고, 팔 얘기 끝났고, 골반 얘기, 옆구리 얘기 대충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마무리 짓고, 다리 부분도 그죠? 저희 아내가,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저희 아내 막 1500 얼마까지도 찼어요.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오면서 무겁게 차기도 하고, 또 내려갈 때는 거의 100g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오바가 걸려서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순방향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는 팽창이 계속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팽창이 계속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서, 너무 무겁게 채워놓으면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나빠지는 거야. 네, 그렇죠. 왼쪽으로 너무 당기면 팽창이 오히려 경직돼 버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막 먹히고 막 갇히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또 중량을 내려요. 또 내려오다가 막 거의 100g까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 또 750g 막 이래 올라가다가 또 내려와서 또 한 250g까지 또 내려오다가 또 500g까지 올라가다가 또 100 몇십 g까지 내려오다가 제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 아내는 약간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팽창이 있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무조건 무겁게 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적응을 시키면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 아내가 500g을 위주로 찼거든요. 오른쪽 다리에 한 70g 차고 왼쪽 다리에는 앞쪽과 안쪽으로 한 500g 찼는데, 뭔가 처음에 찼을 때는 또 좋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조금씩 올려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g씩, 10g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충격을 받더라고요. 뭔가 막 머리도 어지럽고 막 그런 충격을 받아요. 그 5g, 10g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근데 5g 올리면 잘 못 느끼겠대요. 그 뭐 좋은지 나쁜지를 못 느끼겠대요. 그 10g을 올려보니까 다리에만 일단 올렸습니다. 다리에만 10g을 올려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게 사그라들면서 좋다고 그래서 10g 올렸다가 그 두 번째도 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10g 올리고 이제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한 50g, 60g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 한 560 정도 차고 있는데 550에서 560으로 그냥 10g을 탁 올렸는데 막 어찔어찔 하면서 막 피가 막 올라오는데 막 머리 쪽에서 감당이 안 된대. 감당이 막 약간 불편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버티고 기다렸더니만 이제 조금 뭔가 정돈이 됐는 건지 머리가 약간 차분해지면서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보. 자, 이럴 때는 충분히 적응하면서 기다렸다가 또 팽창이 조금 풀릴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왼쪽 다리가 조금 건드려 보고 싶다 싶을 때 또 한 1년에 한 5g이나 10g을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올려서도 안 되고 팽창이 풀리는 정도에 따라서 물론 여기서 5g을 뒤로 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려서 나쁘다라는 데이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옆구리 쪽은 잘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만 좀 건드리고 있고 옆구리는 너무 옆구리는 창자를 직접적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접적으로 당기니까 너무 심하게 당기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250에서 멈췄습니다. 제 안에는 옆구리가 골반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왼쪽 옆구리 한 1kg는 차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형태적으로 보면. 근데 1kg 차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불편해요. 창자가 너무 불편해지고 그래서 못 차더라고. 하여튼 데이터가 연구를 해보니까 분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 안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팽창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 안에는 왼손에 지팡이를 이렇게 살짝 지금 하다가
자, 왼쪽이 약간 왼쪽 골반을 이렇게 밀면 좋거든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한 두세 번 이렇게 밀다가 한 번씩은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밀어본대요. 그러면 좋을 때가 많대요. 좋을 때가. 좋을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만약에 왼쪽이 딸린다 싶으면 왼쪽으로 막 밀고 안 딸린다 싶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걷거든요. 왼쪽이 딸린다 싶으면 이렇게 밀고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 싶으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쪽만 하는 게 아니고 팽창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밀기도 하고 또 오른쪽으로 한 번씩 밀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또 팽창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길이끈 문제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팽창이 있을 때 길이끈을 너무 돌려버리면 진짜 길이끈만 휘가닥 돌아가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팽창은 안 풀리고 있고 그래 되면 몸이 또 안 좋다고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길이끈을 반대로 또 돌려줘야 돼요. 길이끈은 똑바로 맞춰야 돼요. 그죠? 똑바로 맞추려고 하고 다리도 우리가 앞발 뒷발 테스트를 해서 한쪽 발이 앞으로 자꾸 나간다. 그러면 그것도 양발을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밸런스를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거 하는 거니까 몸 전체 구석구석을 보면서 뭐가 정상적인 형태에서 벗어났다. 정상적인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약한 쪽을 도와주고 너무 간 쪽은 또 제자리 돌려놓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해드릴 말씀은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두서없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왼쪽 뒤쪽 허벅지가 약해요. 앞쪽은 세요. 앞쪽은 세고 오른쪽보다 훨씬 세요. 8mm 차이. 오른쪽은 왼쪽은 앞쪽이 두껍고 뒤쪽은 약해서 이렇게 할 때는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서 이런 스쿼트 자세를 하면 이 엉덩이와 뒤쪽 허벅지 만져보세요. 만져봐야 알아요. 만져봐야 이쪽이 세지고 있구나. 단단해지면 세지고 있는 거고. 예? 그죠? 하여튼 근데 오른발 같은 경우는 앞꿈치를 누르고 약간 뒤로 젖힙니다. 이렇게. 앞꿈치를 누르면 앞쪽 허벅지가 단단해지거든요. 오른발은 앞꿈치를 누르고 약간 뒤로 젖히는 이런 동작을 하면 앞쪽 허벅지가 세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부려버리면 뒤쪽 허벅지가 힘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로 젖히는 현상. 자, 이 동작은 아까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가 발견한 건 아니에요. 그냥 쇼츠에서 나왔던 걸 찾아낸 건데, 자, 연구는 다른 사람이 했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벽에 짚고 아까 그 자세를 하는 거랑 원리적으로는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아까 벽 짚고 하던 내용이나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운동장에서 나가서 걸어 다닐 때 왼쪽 다리가 약할 때나 좀 허벅지를 좀 강화해 주고 싶다. 왼쪽 뒤쪽 허벅지를 강화해 주고 싶고 오른쪽 앞쪽 허벅지를 좀 강화해 주고 싶다 할 때 이런 동작을 취해 본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라고. 저도 그냥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는 아무런 행동을 못 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원인을 알고 나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시간을 조금 길게 보면서 계속 연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동영상은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찍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팔 이렇게 막 이건 손가락 운동 그죠? 이렇게 엄지손가락 위주로 해서 이렇게 튕기기도 하시고 또 엄지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이 반대쪽으로 자꾸 들어 올리는 엄지손가락은 거의 안쪽으로만 움직이게 되겠어요. 그죠?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꾹 누르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동작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이게 딱밤처럼 하기도 하고, 각 손가락마다 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세요. 그럼 손이 자꾸 건강해요. 그러니까 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발가락 운동 하시죠? 발가락 운동, 발가락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엄지발가락 위주로 이렇게, 엄지발가락도 이렇게 발바닥에 자꾸 누르고 이러니까 제 아내가 진짜 엄지 발톱에 무좀이 있었어요. 무좀인데 그게 발톱 무좀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두꺼워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까만 점이 있었어요. 무서워서 그 암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발톱이 까매지는 점이 생기면 암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었죠. 가슴이 덜컹거렸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발가락 운동을 계속 하면서 거기 점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 혈액순환이 발가락 전체로 제가 발 마사지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해주기도 하고 또 제 아내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심 가지라고 하요. 앉아있을 때 발가락을 이렇게 자꾸 누르기도 하고 이게 발톱으로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발가락 운동을 하니까 발도 이렇게 모양이 자꾸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발가락이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달려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딱 눈으로 보기 건강한 발이 아니에요. 근데 발가락 운동을 자꾸 하니까 발이 살짝 벌어지면서 건강한 발가락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점점 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가락 운동도 계속 이렇게 하고, 딱밤도 하고, 또 엄지손가락을 각 손가락마다 이렇게 다 뒤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손가락 전체도 건강한 손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또 손가락이 건강하면요, 손가락 운동을 자꾸 하면 여러분 나중에 내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올 텐데 손가락 운동을 이렇게 자꾸 하면요 손목이 안 아파져요. 손가락 운동을 자꾸 하면 팔꿈치가 안 아파져요. 손가락 운동을 계속하면 어깨가 안 아파져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특이한 경우는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통할 거라는 저는 생각이 합니다. 어깨가 아프다. 이게 손가락에서 전달되는 이게 혈액이 정상적으로 안 올라오면서 팔꿈치에 문제가 생기고 손목에 문제가 생기고 어깨에 문제가 생기고 경추에 문제가 생기고 머리까지는 문제가 생기고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까지 아플 수가 있어요.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 혈자리 있죠. 뭐 곡지혈, 수삼릭하고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혈자리 다 아파요.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근데 손가락이 건강해지면 혈자리가 안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는 피가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피가 잘 통하면 혈자리를 눌러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요인이 손가락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손가락 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 이상하게 예전에는 어깨가 아프면 막 운동을 어떻게 이렇게 자꾸 해보면 안 아파지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어깨가 아프고 이러면 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안 아파지더라고, 어깨가. 요즘 요령이 생겨서 어깨가 아플 것 같으면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막 엄지도 이렇게 하고, 네 손가락 다 이렇게 튕겨주기도 하고, 뭐 튕겨주는 게 아니고 꾹꾹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기도 하고, 엄지를 이렇게 각 손가락마다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 손가락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도 조금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어깨 높이도 맞추려고 하고, 또 간혹가다가 왼쪽 어깨가 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왼쪽 어깨를 이렇게 맞춰줄, 하여튼 뭔가 차이가 나면 또 고개가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사람은 약간 왼쪽으로 자꾸 하려고 하세요. 예? 사람이 똑바로 보면요, 고개가 이렇게, 저도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항상. 나도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날이 가면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거울을 보니까 보이더라고. 난 똑바로 보는데 고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때 베개를 베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똑발라진 것 같아요. 그거 계속 방치하면 경추나 이런 목 디스크 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삐딱하게 자꾸 변형이 된다 그러면 개선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